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인생에 한 번은 유대인처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인연이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오랜 세월 세계 곳곳을 표류하며 살아온 유대인은 좋은 인간관계가 성공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운다. 부모들은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 가르친다. 그런 덕분에 유대인은 대부분 인간관계의 고수로 성장한다. 보험회사 판매직에 종사하는 한 유대인은 매일같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떠올렸다. 그는 늘 상대방을 돕기 위한 기발한 방법을 찾았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그가 고객을 친구로 만들면 고객은 언제나 보험 증서로 그에게 화답했다. 보험 판매원이 되고서 얼마 되지 않은 아침, 그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통근버스를 놓쳐버렸다. 허겁지겁 정류장으로 뛰어갔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다.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는 20분이나 기다려야 했다. 20분 동안 뭘 할까 생각하던 그의 눈에 길 건너편 병원이 들어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렇게 그는 병원 정문을 지나다 의사 한 명과 부딪혔다. 신입사원이었던 그는 막상 고객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자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네는 것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단도직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보험 판매원입니다. 보험 하나 가입해보세요. 의사는 난데없이 보험을 들라는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끌었다. 잠시 후에 그는 웃으며 말했다. 판매 방법이 꽤 독특해서 흥미가 생기네요. 설명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사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유대인은 자신이 판매하려는 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의사는 이미 다른 회사의 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였지만 이 유대인의 판매 방식과 열정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어 솔직하게 말했다. 이 보험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 보험이라면 이미 몇 개나 가입했거든요. 보험 판매원들은 저마다 자기네 보험이 최고라고 너스레를 떨지만 막상 가입하고 나면 마음이 영 찝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가입한 보험 증서 2개를 드릴 테니 공부하는 셈치고 어떤 게 나은지 분석해 줄 수 있을까요? 유대인 보험 판매 직원은 의사가 당장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사가 준 보험 증서를 가져가 보장 내용을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했다. 심지어 의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뒤 상세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의사는 유대인의 보고서를 보고 만족했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보험을 추천해달라고 유대인 보험 판매 직원에게 부탁했다. 그렇게 의사는 유대인의 친구이자 동시에 고객이 됐다. 또 의사는 그를 환자와 동료들에게도 소개했다. 유대인은 인간관계를 확장하면서 새 친구도 사귀고 업무 성과도 올렸다. 새로 사귄 친구가 많아질수록 보험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나 카프카처럼 혼자 일하길 좋아하는 유대인도 많다. 하지만 그들도
혼자 역부족인 상황이라면 함께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는 동료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알렉산더 플레밍과 하워드 플로리, 언스트 체인이 함께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마크 저커버그와 셰릴 샌드버그가 함께 페이스북을 창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유대인은 협력 파트너를 구할 때 실력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다. 뛰어난 지식과 영리한 두뇌는 기본이고 성실과 신뢰가 필수 조건이다. 또한 유대인은 신용을 아주 중요한 인품으로 생각한다. 그 밖에도 인격과 품행도 꼼꼼히 살핀다. 2017년 마블러스 미스 메이슬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는 1950년대 미국 유대인 사회를 잘 보여준다. 시청자들은 여자 주인공이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에 감동하며 많은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건네는 이야기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해. 인생은 아주 고약하고 잔인한 녀석이야. 친구를 사귀면 싸워봐야 진 면목을 알게 되는 것처럼 결혼할 남자라면 내 대신 총알을 맞아줄 사람인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가르칠 남자인지 따져봐야 한단다. 극중 아버지가 이러한 가르침을 딸에게 전했던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시계 배경도 한몫한다. 아버지는 홀로코스트를 겪으며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아주 극단적으로 바꾸게 됐다. 그런 덕분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딸을 향해 아주 냉정한 원칙을 가르친 것이다.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함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과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며 좋은 인연이 반드시 좋은 친구를 맺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은 좋은 인연이 부를 불러온다고 믿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맥도 좋은 인연이 성공을 불러온다는 의미에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도와줄 인맥이 없어서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남들보다 쉽게 성공한다. 유대인은 인간관계가 개인의 발전과 성공에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했다. 인간관계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물과 같아서 기업과 고객, 기업과 기업, 기업과 직원을 연결시켜준다. 따라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누구든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갖게 된다. 19세기 유대인의 보험 판매 전략을 보면 상당히 실용적이며 충분히 배울 가치가 있다. 당시 유대인 보험회사는 매해 명절 때마다 고객에게 축하카드와 작은 선물을 보냈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고객들은 전부 보험회사의 홍보대사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친구와 친척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유대인 보험회사 이야기를 꺼냈고 보험을 추천하기도 했다. 또한 고객의 아이들은 어릴 때 보험회사에서 보낸 축하카드와 선물에 적혀있는 회사명을 기억했다. 그 아이들이 자라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일이 생기면 자연스레 그 보험회사를 떠올렸다. 유대인 보험회사는 적은 비용으로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은 덕에 훌륭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자기만의 비즈니스 제국을 순조롭게 건설하고 싶다면 인간관계 관리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구심점으로 인맥을 무한히 확장하고 변화무쌍한 인간관계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자. 상위 1%의 생각 노트. 사람을 사귀는 것은 하나의 예술과 같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인생은 더 풍부하고 다채로워진다. 사람을 사귈 때는 도덕을 기반으로 우정을 쌓고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 자기만의 인간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일상생활과 일, 나아가 인생 전체가 크게 변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제가 응원합니다.